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10월 3주차 주조들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상승을 하였는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계속 분석하고 눈으로 익혀서 봄에 따라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종목 패턴을 봤을 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여기에 선 하나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걷을 때 박스권 형태를 이루다가 기관이 저점에서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아래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일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박스권 하단 부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이 부위에서 우리가 뭐 지금 지나온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말은 쉽죠. 하지만 이날 1.59% 갭상승을 했습니다. 쉽게 따라가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위, 어제 그 추세선 배웠죠. 횡보 추세선 할 때 상단 부위, 이 부분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저항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한눈에 바로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뭐 돌파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고, 또 외국인들 수급도 기관의 수급을 못 이겨서 외국인도 같이 지금 동반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고점 돌파 매매를 통해서 여기서 매수를 분명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매수가 어렵다. 이렇게 5일선, 21선과 이격도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돌파 매매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 또한 불안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 지금 이렇게 저항선을 뚫었고 다시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이 지지선으로 만들어주는 이 부위가 매수 맥점이라고 어제 추세선을 말씀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해서 수익 매매로 뭐 4, 5일 정도 보유해서 꽤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 지금 이거는 삼성전자 탓이지만은 이런 종목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지수가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21선을 돌려놓고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저점을 넘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런 박스권 돌파 매매, 그리고 다시 지지를 받는 이 부위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수급도 우량하게 잘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C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KC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은 기관 매수 이 검색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이 종목도 저한테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들어와서 지금 21선이 일봉의 361선, 이 노란 선이죠. 월봉의 21선, 이 부분과 지금 맞닿아서 어떤 반전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선이 361선을 뚫는 이 부위에서 이 기관의 수급과 함께 이 부위를 크게 뚫어줍니다. 이때 뭐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충분히 21선이 361선을 뚫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9월 5일 날 거의 8.99, 9% 큰 상승폭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승을 누가 만들었냐? 다름 아닌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매수한 물량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21선에 부위한 이 부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가가 상승하는 21선을 다시 뚫고 오르는 이 순간이 10월 14일인데요. 왜냐하면 기관이 매수했던 이 물량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조정을 하는 21선까지 깨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 부위에서 기관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퐁당매매죠. 기관 퐁당매매. 매수한 물량이 조정 보일 때 나오지 않는다. 이 종목은 앞으로 기관에 의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또 한 번 2차 매수 지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해서 또 10%대의 상승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지수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이미 고점을 만들었던 부분, 이런 정고점을 깰 수 있는 패턴의 차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깨지를 못하고 요번에 이제는 깨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전저점을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21선까지 조정을 힘을 비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1선까지 힘을 비축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이 기관의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서 21선까지 하락을 했을 때 기관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21선을 터치하고 오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목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전저점을 깨려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번째 만약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고 하면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올 시 이것도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KC텍, 세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이미 올해 초에 기관들이 이렇게 큰 폭의 순매수 물량을 늘려놨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지수가 하락과 함께 이렇게 이 삼양식품도 하향을 탔는데요. 기관의 물량은 이 매수한 물량 대비 손절매 물량이 일부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관 퐁당 매매죠. 기관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렇죠? 하락을 했지만은 기관의 매수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매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과거 차트 보면은 우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네, 10% 올랐네, 여기서 샀으면 좋겠네. 하지만 이것은 예전 차트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21선이 우하향하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21선이 돌리는 시점, 바로 돌렸다가 이 부위가 눌림목이 되겠죠. 이 부위에서 우리는 1차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냐면은 기관이 매수했던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부위에서만 사더라도 기관이 순매수 평균가보다 훨씬 낮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기관의 물량이 안 나오고 외국인까지 이제 순매수로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또 한 번 상승을 일으키고, 그리고 361선, 월봉의 21선과 맞닥뜨리는 지점에서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거치고 나서 21선과 2차 부분, 만나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2차 매수 지점을 선정할 수가 있을 거고, 단타를 치더라도 이렇게 정배열, 그리고 수급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치면은 성공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상승과 함께 21선과 터치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상승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양식품 또한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이평선, 21 이평선이 정배열하는 이 타임, 여기서 우리는 매수 시점을 분명히 지금 잡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코스닥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기관이 최근에 이제는 7월하고 8월 달에 이렇게 순매수를 계속 이어져 가고, 이제 기관 검색할 때 거기에 걸려온 종목인데요. 기관이 이렇게 매수했다가 다시 퐁당했습니다. 퐁당하고 어디점에서 지지를 했냐? 361선, 노란선이죠. 월봉의 21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하지만
21선이 우하향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21선을 돌리는 이 부위에서 기관의 물량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재차 이렇게 바닥에서 1차 361선 지점에서 기관의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매수를 하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바닥에서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는 이 종목이 사인을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돌리는 이 부위, 상승으로 턴하는 이 부위가 우리에게 이번 주에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 일주일 보유만으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저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돌파 매매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보시면 이렇게 전저점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종목별로 이런 종목이 많이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지수가 지금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 저점을 뚫는 이런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선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기관 물량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지수가 괜찮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또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예전에 언급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일봉의 361선, 이 월봉의 21선, 이 검은 선이죠. 이게 우하향이래 갖고 이 지점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주가가 밀집하면서 이 361선, 월봉의 20선을 이렇게 뚫는 지점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기관 순매수하는 종목을 검색했을 때 이제는 걸려든 종목이었는데, 이때 이 종목을 사기가 망설여졌던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월봉의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21선이 이 361선을 뚫고 이제 본격 상승하는 이 부위가 나왔다. 이런 부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서 수익 매매로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닉스라는 종목,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61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21선이 턴하는 지점, 이 부분이 1차 매수 지점이었고, 이 종목이 계속해서 추가로 상승을 하는, 이런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월봉의 20선, 일봉의 361선을 이렇게 끼고 턴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일봉의 상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월봉의 21선이 뚫고 올라가고 그것 또한 상승 추세로 만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큰 폭의, 여기도 그렇죠. 일봉의 361선, 월봉의 21선을 노란선이 지지하는 점에서 뚫고 올라가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닉스도 저번 주에 이어 간략하게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증거금 있는 종목은 잘 보지를 않는데요.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폭의 상승에 있었고 기관이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손절매 물량은 일부 안 나왔고 또 기관 퐁당 매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1선이 하향해서 기관 조정을 거쳐서 그리고 재차 상승할 때 기관이 2차 매수 물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21선 윗부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기관이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오늘도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안 좋았지만은 한 3.97% 이런 식으로 우량한 수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주가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되겠죠. 그래서 SFA 반도체까지 보고 다음에는 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텍은 전형적으로 21선이 361선과 지금 키스한 부분이고 기관이 바닥에서 일정 부분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선이 360을 뚫는 이런 어제 같은 지점, 목요일이었죠. 이 부분에서 이 종목도 지금 5.58% 상승을 했습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이렇게 먼저 일봉에서 괜찮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이렇게 상승할 시 이런 종목을 선택한다면은 우리가 확률 높은 그런 단기 매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아울러 이 종목은 현재 어제 5.58%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5일선하고 이격도가 한 3.58% 납니다. 5일선보다 위로 이렇게 떠 있는데 이 종목은 한번 주가가 21선도 재차 상승으로 턴하고 이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렇게 일봉의 361선, 월봉의 2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제 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KH바텍입니다. KH바텍도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뭐 여기서부터 사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검색에 걸려든 시점이 이렇게 기관이 매수했던 이 지점에 이제는 검색에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이제 검색할 때 이 부분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검색이 걸려서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계속 편입시켜 놓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장 끝나고 이 종목이 21선에 얼마만큼 붙어 있나 보는데 21선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전고점 부분에서 계속 고가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21선하고는 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21선하고 뭐 한 6, 7% 정도 윗부분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21선까지 떨어졌을 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안 나왔으면 저는 당연히 매수 타점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선까지 안 내려오고 계속 전고점의 저항 라인에서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기관 물량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매매냐면은 이제는 전고점 돌파 매매로 우리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일어나는 이런 거래량, 큰 폭의 거래량, 그리고 이 수급 또한 또 다름 아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수도 받쳐준다면은 과감하게 이런 돌파 매매도 충분히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고가놀이를 하면서 이전부터 상승했던 이 부위에서 기간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양호한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함께 매수 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일단 기관이 올해 초부터 이제는 큰 폭의 집중 매수를 통해서 기관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코스닥에 이렇게 중소형주들 보면은 이렇게 그냥 크게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마음 먹으면은. 그래갖고 지금 출발 지점이 13,000원이었는데 뭐 한 이렇게 한 2배, 3배, 3배 정도까지 막 이렇게 크게 올려버리는 이게 기관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관의 수급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기관이 이런 매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맞아떨어지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하향을 하면서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이렇게 횡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이게 추세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이런 상승 추세가 큰 폭의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고점 부분, 이런 고점 라인 부분이 또 하나의 우리가 보면은 추세와 박스권 라인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위에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뚫는 이런 부위에서 또 고가놀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이때 기관의 수급, 이렇게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검색에서 걸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또 빠져나가면은 이 종목은 아웃시켜야 됩니다. 하지만은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다가 결국 고가놀이 이후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았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좋지 않았지만은 7%라는 이 상승을 또 기관이 이렇게 집중 매수를 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런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기관이 계속 매수 들어오는 거는 항상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추세선 하단부에서 사서 이런 박스권 고점에서 팔던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던, 아니다 나는 이런 매매는 그닥 내 스타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거 상승폭이 꽤 큽니다, 이런 걸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 부분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2차 상승이 났을 때 우리는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하면은 수급과 차트와 이런 것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상승률 높은 종목을 충분히 우리가 매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느라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즘 같은 이런 지수 차트에서 이제 뭐 전고점 돌파 매매, 그리고 또 아니면은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21선 눌림목 지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수급과 이평선, 그리고 더 시간이 된다면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항상 등록을 시켜놓고 단타를 하던가 수익 매매를 하던가 할 때 꼭 그런 관심 종목 내에서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일반 종목, 눈에 갑자기 띄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3주차 주도주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그 종목들이 어떤 패턴으로 상승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